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암입니다. 암이 목요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합니다. 암은 자체 칩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들 회사의 라이센스 비용을 청구합니다. 또한 이 칩이 생산되어 최종 장치에 들어갈 때 로열티도 받습니다. 암의 디자인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의 탑재된 프로세서를 뒷받침합니다. 애플 등 기업의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칩 설계 회사 암 그리고 엔비디아, 기업 공개 가격을 주당 $50로 책정했습니다. 뛰어난 제한 주식 단위를 포함하는 암의 완전 희석 시가총액은 $50의 제한 가격으로 $540억 달러가 넘습니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목요일부터 ARM이라는 기호로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나스닥에 최소 950만 주에 달하는 미국 예탁주를 상장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주인 소프트뱅크가 회사 발행 주식의 약 90%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제안은 암의 예상 가격 범위인 $47에서 $50 중 최고 수준이다. 암은 사업 설명서에서 지난 3월 끝난 회계연도 매출이 전년 대비 1% 미만 감소한 2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3 회계연도 순이익은 22% 감소한 5억 2,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암은 거의 2년 만에 기술 IPO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지능에 대한 흥분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가장 큰 기술 제안이 될 것입니다. 칩 회사에 대한 암의 가치 평가는 엔비디아를 제외한 시장의 어떤 플레이어와 비교할 때 매우 풍부합니다. 540억 달러 규모의 암은 최근 회계연도 이익을 기준으로 약 104배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치는 수익의 108배로 평가되지만 이는 AI 칩에 힘입어 이번 분기에 170%의 매출 성장을 예상한 후의 수치입니다. 미국 최대 30개 칩 회사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설계된 인베스코 PHLX 세미컨덕터 ETF의 주가 수익률은 약 25입니다. 애플, 구글을 포함한 암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엔비디아, 삼성, AMD, 인텔 및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안의 일부로 주식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암의 기술은 전 세계 모바일 프로세서의 99%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암의 아키텍처는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컴퓨터 메모리에 액세스하는 방법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중앙 프로세서가 작동하는 방식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회사는 원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용 칩을 만들기 위해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스마트폰 칩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암의 명령어 세트는 인텔과 AMD의 PC 및 서버 칩에 사용되는 x86 아키텍처보다 전력을 덜 사용합니다. 암의 고객 중 일부는 명령어 세트를 사용하고 자체 CPU를 설계하는 반면 암은 자체 칩에서 CPU 코어로 사용할 수 있는 칩 제조업체의 전체 설계에 대한 라이선스도 부여합니다. 아마존 일부 서버 칩에 암 CPU 설계를 사용합니다. 암 관계자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회사가 스마트폰을 넘어 성장할 여지가 있으며 데이터 센터 및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더 많은 칩을 설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체 칩 설계 시장 규모가 약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포드 자동차입니다. 포드 자동차의 CEO 짐 팔리는 회사가 목요일 밤 파업 마감일을 앞두고 교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전미 자동차 노조 회장 숀 페인의 발언을 일축하며 비유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교섭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은 노조 지도자를 비난했습니다. 팔리는 포드가 UAW와 회사 사이에서 가장 관대한 제안이라고 부르는 최신 제안을 포함하여 회사가 4가지 경제적 제안에 대해 진정한 반대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동시 협상을 벌이고 있는 파인도 말했다. 그리고 스텔란티스, 그와 빌포드 포드 회장은 FAIN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던 화요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협상할 사람이 없을 때 계약을 협상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라고 팔리는 디트로이트 자동차쇼의 부업에서 수요일 밤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남았지만 피드백이 없으면 협상이 어렵습니다. 팔리의 발언은 그가 화요일 기자들에게 회사가 노조와 협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한 지 약 24시간 후에 나왔습니다. 노조와 자동차 제조업체 사이의 대중적 비판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되는 세부사항, 발표된 파업 계획 및 동시 교섭의 양은 확실히 팔리는 오후 5시 노조원들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까지 FAIN이 제안을 받았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FAIN이 이미 최고의 제안을 하기 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없는 파업이나 홍보 이벤트를 계획하는데 너무 바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UAW 대변인은 팔리의 발언이나
FAIN의 많은 비판에 대해 회사가 그를 대신하여 발표한 편지에 대한 논평에 대해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시급 40% 인상, 주 32시간 근무 단축, 전통적인 연금으로의 전환, 보상 단계 제거, 생활비 조정 복원 등의 야심찬 목표가 포함됩니다. 팔리는 노조가 선의로 교섭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접 대답하기를 거부했으며 이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UAW는 지난달 말 GM과 STLLANTIS를 노조와 선의로 또는 적시에 교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NLRB의 부당 노동 관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포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FAIN은 포드와 그 지역의 경쟁업체들이 노조의 은퇴자 및 건강관리 제한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UAW와 회사들이 목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FAIN은 노조가 디트로이트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특정 공장에서 표적 파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대만을 중국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한 일론 머스크를 질책하면서 대만은 판매용이 아니며 중국의 일부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확실히 판매용도 아닙니다. 대만의 조세부 외교부 장관은 수요일 늦게 이전에 트위터로도 알려진 X에서 말했습니다. PRC는 중국의 공식 국호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가리킨다. 저는 중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곳에 여러 번 가봤고 수년 동안 여러 수준의 고위 경영진을 만났습니다. 라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 외부인으로서 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만은 1949년 내전으로 섬이 본토에서 분리된 이후 중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치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대만을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본토와 재결합해야 하는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CEO다.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정책은 대만과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와이와 비슷할 수도 있고 임의로 중국의 일부가 아닌 중국의 필수적인 부분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중국 공산당에 현재 중국에서 금지된 X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중국 공산당의 X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그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기 위해 STARLINK를 끄는 것과 같이 금지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고는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STARLINK 위성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군사 공격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스크가 자치섬에서 분노를 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 억만장자는 중국이 대만을 어느 정도 통제하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하여 대만으로부터 질책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델타항공입니다. 델타항공 비용 증가로 이익 추정치를 낮추기 위해 다른 항공사들과 합류. 델타는 목요일에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 추정치를 낮추는데 다른 항공사와 합류했습니다. 회사 주가는 시판 전 거래에서 2% 이상 상승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주식은 시티그룹입니다. 시티그룹 CEO 제임 프레이저는 수요일 은행이 개편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프레이저는 시티그룹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되는 5개의 주요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관리 계층을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화의 일환으로 일자리도 삭감될 예정이지만 시티그룹은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고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자산 기준 미국 3위 은행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반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주가 폭락에 시달려왔다.